좋아하고 중국어를 공부하며 중국어를 잘 하고 싶은 중국어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JRC HSK 대표 강사 합격 폭격기 양영호입니다. 9월 17일 5급 HSK 쓰기 부분을 위한 정리를 해드리고자 이 특강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전 강의에서는 그러니까 8월 특강에서는 제가 숫자문과 관련한 문제를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쓰기 일부분 어순 배열에 있어서 숫자문과 헷갈릴 수 있는 쓰더 관련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쓰와 더가 있을 때 더를 문장 끝에 넣을 수도 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살짝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오늘은 쓰더 구문이라는 걸 풀어볼 텐데 이 쓰더 구문과 헷갈리게 생긴 게 바로 시자문입니다. 시자문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쓰가 수로가 되는 문장을 가리키는데 결국 해석은 주어는 무엇이다 라고 해석이 돼요. 이게 시자문이거든요. 자, 두 개를 보겠습니다. 叔叔是一个追求完美的人. 자, 삼촌은 이다. 어떠어떠한 사람이다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냐? 追求完美.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주어는 무엇이다 라는 시자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 자, 这简直是建筑史上的一个奇迹. 자, 이것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다 뭐로 끝났나요? 기적으로 끝났죠. 결국 이 문장은 이것은 무엇이다? 기적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자, 어떤 기적이냐? 얘가 얘를 다 수식한단 말이에요. 어떤 기적? 建筑史上 하게 되면은 건축 역사상, 이 말은 건축 사상의 뜻이고요. 건축 사상으로 하나의 기적이다. 건축 역사상의 한 기적이다. 자, 얘는 뭐냐면은 简直라는 것은 중요한 어기 부사인데요. 그야말로라는 뜻입니다. 과정의 어기를 갖고 있어요. 부사니까 동사 앞에 와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문장은 쓰가 수로가 되는 쓰자문으로 여기 쓰가 위치하고 더는 마지막 명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숫자문이고요. 자, 이번에 오늘 새로 배우게 되실 쓰더의 형식을 이루어서 하나의 구문을 이루는데 쓰더 구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선은 과거 쓰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번과 2번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두 개 한번 해석상 차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1번 他七月来 2번 他是七月来的 자, 2번 쓰더가 붙어 있는 경우인데요. 지금 우리가 과거 쓰더를 나타내는 구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얘는 그는 7월에 온다라고 했죠. 온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他是七月来的 시와 더가 들어가면서 쓰더 구문이 되면서 어떤 게 추가가 되느냐? 바로 과거 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해석은 그는 7월 달에 온다가 아니고 그는 7월 달에 왔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즉, 왜 그러냐? 쓰더가 들어가면서 시제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더를 넣으면 이때 더는 뭐의 역할을 하느냐? 러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번, 자, 你什么时候来? 그리고 2번, 你是什么时候来的? 이 두 개의 문장 차이점이 뭘까요?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너는 언제 올 거니? 너는 언제 오니? 라는 의미이고 2번은 你是什么时候来的? 이미 왔어요. 그리고 왔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동사 앞에 있는 什么时候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너는 언제 왔니?입니다. 이미 왔고 시간을 강조해서 물어보는 형식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쓰와 더를 썼을 때 강조와 시제가 달라지죠. 강조와 시제가 들어가게 되는 게 쓰더 구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他是七月来的 그는 7월 달에 왔다. 2번 我们是在门口见面的 자, 우리가 만나다 라고 했는데 동사 앞부분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문 앞에서 만났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你是怎么知道的 너는 어떻게 알았니가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가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怎么 동사 앞에 있는 怎么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是더를 쓰게 되면은 이 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뭐뭐 하였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쓰더를 쓰게 되면 두 가지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과거 시제이고 두 번째는 강조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강조가 돼요. 주로 시간, 장소, 방식이 강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 앞부분을 강조하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자 할 때 쓰더 구문이라는 걸 쓴다. 이미 발생한 동작에 시간, 장소, 방식, 인물, 대상 등을 강조할 때 자, 포인트를 살려주면 이미 발생, 과거라는 거죠. 과거에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강조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과거 쓰더 구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쓰기 일부분 어순 배열에 있어서 제시어 중에서 쓰와 더가 있다면 쓰자문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쓰자문이 아닌 쓰더 구문이 될 수 있습니다. 쓰더 구문은 어떤 특징이냐? 더를 어떻게 맨 끝에 놓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이때 더는 무엇과 같다? 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화면 정지 잠깐 하시고 1분 동안 풀어보시고 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화면 정지합니다. 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제시어를 보면 这项技术 하면은 이 항목의 기술이 됩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명사겠네요. 그렇죠? 기술. 그 다음에 시아라에는 내려오다가 되겠고요. 시총인데 총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개사예요. 개사. 전치사. 개사입니다. 그리고 류传은 전해지다, 전해오다가 좋은 해석이에요. 가끔 류传을 한자식으로 읽어서 유전되다라고 하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유전은 이传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육구 필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류传은 전해지다, 전해오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고요. 이传얘는 유전. 우리가 보통 유전이라고 하게 되는 중국어 단어입니다. DNA 유전이죠. 그 다음에 구달, 고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쓰기 일부분의 어순 배열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제시어의 뜻을 대강 보고 의미의 윤곽을 잡는 것. 이건 말고 또 어법상 혹은 의미상 합칠 수 있는 단어를 먼저 합쳐서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개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개수를 줄일 때 자주 쓰여지는 문제입니다. 개사 뒤에는 명사를 결합시키고 그 뒤에는 동사를 수식하게끔 해줘라. 이게 개수를 줄이는 중요한 하나의 원칙입니다. 총은 개사 혼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합쳐질 수 있는 단어를 찾아봅시다. 총이 어디 언제부터 혹은 어디로부터라는 뜻이니까 뒤에는 장소나 시간이 올 수 있거든요. 아까 구다이라는 단어는 고대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나타내죠. 그래서 고대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그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니까 동사가 어디냐면 류传, 전해오다. 해석상으로도 고대에서부터 전해오다 가장 알맞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개수를 줄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这项技术, 그 다음에 下来的, 그 다음에 是从古代流传. 여기에서 할 일이 자, 시알라에는 뭡니까? 시알라에는 전해오다라는 건데 과거에서 현재로 쭉 지속된다는 걸 나타내는 방향보호예요. 동사 뒤에 시알라이를 쓰게 되면은 과거 시점에서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까지 지속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시알라이가 올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양이 되겠죠. 这项技术是从古代流传下来的. 해석하게 되면은 이 기술은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스와 더가 왜 있느냐? 이렇게 만들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더를 문장 끝에 놓기가 조금 어색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더로 끝나는 쓰더 구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언제 쓰더를 쓴다? 이미 일어난 과거 동작에
리우치한 전해오다, 전해져 왔다가 되겠죠. 그 앞의 내용을 또 강조하고자 할 때 여기서는 그대로부터니까 시간이 강조가 되고 있죠. 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충족시키기에 쓸 수 있는 구문이 바로 과거를 나타내는 시도 구문이라는 겁니다. 주어 바로 뒤에 시를 넣고 문장 끝에 더를 넣으면 시도 구문이 된다. 시제는 과거고 동사 앞의 내용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왔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견해를 나타내는 시더라는 게 있는데 일단 어떤 그 개요 설명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화면 정지하시고 1분 동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정지. 풀었다고 가정하고 한번 가볼게요. 일단 제시어를 파악하겠습니다. 주장은 주장 혹은 주장하다.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주장, 주장하다. 주장, 그 다음에 도가 있고요. 타다가 있습니다. 是不成立. 정리는 성립하다거든요. 그죠?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일단 여기에서 눈여보는 게 더가 두 개가 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눈이 갑니다. 일단 우리가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라라고 했기 때문에 타더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什么什么的 명사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의 무엇? 그러면 주장은 주장하다도 되겠지만 명사로도 쓰여져서 주장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타더 주장 그의 주장이라는 문구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타더 주장이 있고요. 더가 있고요. 是不成立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쓰기 일부분 어순 문제를 풀 때 제시어에 만약에 쓰나 더가 있다면 무슨 문제임을 의식하라? 시더 구문일 수 있다. 시더 구문의 포인트는 뭐다? 더를 문장 끝에 놓는 것이다. 그래서 더를 문장 끝에 놓으면 해석상으로도 말이 돼요. 他的主张 그의 주장은 是不成立的 성립되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과거, 이건 교대인데 과거 시더와는 좀 달라졌죠. 견해 시더는 좀 다른 성질이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자, 시제가 현재였나요? 과거였나요? 他的主张是不成立的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라는 거다. 그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니까.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시도 구문 과거 시도 구문이랑 지금 보는 견해 시도 구문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형태는 똑같다. 자, 뭐가 다른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시도 구문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도는 어떻게 이름 붙일 수 있느냐? 견해를 강조한다라고 해서 견해 시도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정의를 내립니다. 주어에 대한 화자의 견해를 강조하고 일단 한번 가볼게요. 견해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설명과 설득의 어기가 있다.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중요한 주로 현재 시제로 해석이 된다. 자, 무슨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他们的文化生活相当丰富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생활은 상당히 풍부하다. 자, 여러분 그들의 문화생활은 상당히 풍부하다는 것은 사실 적시입니다. 그냥 이건 사실이다. 이거 확인하는 문장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와 더가 들어가면요. 이렇게 달라지겠는데 해석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어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조가 들어가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느냐? 시제가 들어갑니다. 현재 시제가 됩니다. 이게 달라지는 건데 어기다 보니까 해석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못 느끼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견해 시도라는 것은 주어에 대해서 화자가 어떠한 견해를 주어에 대해서 그들의 문화생활에 대해서 이 말하는 화자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그들의 문화생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상당히 풍부하다라는 것을 견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 나의 생각을 상대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설명과 설득의 어기가 들어가 있고 현재형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좀 더 쉬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지금 저희는 시더 구문이라는 걸 보고 있는데 두 번째 시더 구문은 견해를 강조하는 시더 구문이다. 그러면은 2번. 자, 여기 보면은 这不对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또 这是不对的 이것은 옳지 않다. 해석이 같네요. 근데 여러분 这不对는요. 단정입니다. 단정. 이건 틀렸어. 옳지 않아 라는 단정입니다. 사실 적시이고요. 하지만 시와 더를
넣게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주어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화자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무도에는 그냥 단정이야. 이건 틀렸어. 하지만 내가 조금 부드럽게 나의 생각을 피력하고 싶다. 그러면 这是不对的. 이건 옳지 않아. 자기 견해가 강조되고 현재형으로 해석되고 이 내용을 상대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설득과 설명의 어기가 있습니다. 조금 길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현재형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견해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해 시더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他们的文化生活是相当丰富的. 그들의 문화생활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나는 그들의 문화생활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자, 2번 这是不对的. 자, 이건 옳지 않아. 내 견해는 이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这个问题是可以解决的. 자, 이 문제는 可以解决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구문인데 여기 동사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조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순을 보시면요. 주어 뒤에 스가 나오게 되고 끝에 더로 끝나는 건 똑같은데 그 사이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주로 이제 수로 역할을 해주고 그 앞에 조동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这个问题是可以解决的. 이 문제에 대해서 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려운 문제 아니고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라는 의견 피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징은 이걸 다 시도를 빼도 문장의 어법상 해석상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까 했던 이 문장 他的主张是不成立的. 나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견해를 강조하는 시더, 견해, 시더 구문입니다.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더를 문장 끝에 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왜 더를 쓰게 되는가를 경유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쭉쭉 얘기했던 거 견해를 강조하고 설명 설득의 어기가 들어있으며 해석상으로는 현재 시제로 해석한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과거 시더와 그리고 견해 시더가 뭐가 다른지. 만약에 쓰와 더를 생략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你是什么时候来的? 너는 언제 왔니? 라고 해석했죠. 이때 과거 시더는 더가 러와 같다 그랬으니까. 반면에 他们的文化生活是相当丰富的는 그들의 문화생활은 상당히 풍부하다 그랬죠. 자, 더를 빼볼게요. 你什么时候来? 하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시제가 현재가 돼버립니다. 너는 언제 오니?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他们的文化生活相当丰富, 시 더를 뺐더니 역시 해석도 같습니다. 현재야 돼요. 변화 없습니다. 변화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과거 시대는 시대를 빼버리면 시제가 바뀌어버려요. 하지만 견해 시대는 시대를 빼도 시제가 바뀌지 않습니다. 어기가 사라질 뿐이에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 他们的文化生活是相当丰富的해서 얘는 해석상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어기가 생깁니다. 시대를 넣으면 나는 그들의 문화생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그렇죠. 견해를 강조하고 설명 설득의 어기가 들어가요. 이게 바로 두 시더 구문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제시어에 스와 더가 있다면 스자문도 감안할 수 있겠지만 또 뭐다? 더를 끝에 놓는 시더 구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사실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시더 구문 사실 이건 강사들도 조금 건드리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시더 구문을 정말 많이 쓰더군요. 특히 과거 시더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했던 견해 시더.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를 초창기에 막 회화를 연습할 때 자기는 모르게 문장 끝마다 더를 넣는 습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시더 구문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주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견해를 강조하고자 할 때 시더 구문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도 쓰기 일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1300 필수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각 문제마다 어법 포인트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 단어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제가
선정해본 685 우선순위 단어를 습득하는 것이 좋겠다.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다 보면 되겠지만요.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면은 제가 선정한 685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제가 다음 카페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검색에서 합격 폭격기, HSK 합격 폭격기 양용호라고 치시면은 제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자료도 많으니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JRC 학원으로 직접 오셔서 저와 함께 아주 뜨거운 공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아니면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차이나는 중국어 HSK, 차이나는 중국어 HSK라고 저의 어떤 노하우와 어떤 좋은 자료들을 다 집대성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책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9월 17일 5급 쓰기 일부분 특강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